안녕하세요. 자, 오늘 투자 격언은 투자에 성공하려면 타이밍과 종목 선택 둘 다 잘해야 한다. 자, 주식 투자는 두 가지 선택 문제로 귀결된다. 타이밍과 종목 선택이 그것이다. 주식 시장에는 종합 주가 지수가 올라가도 못 오르는 주식이 있고 거꾸로 하락하는 주식이 있다. 타이밍 선택과 종목 선택을 잘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왠지 찔리죠? 네, 바로 테슬라와 같은 사례를 이미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투자 격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종합 주가가 올라가도 모르는 주식이 있다. 네, 어, 거꾸로 하락하는 주식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 투자 격언이라는 것이 마치 뭐 종교의 뭐 경전처럼 네, 이게 참 결과적으로 보면은 참 그럴 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 선택과 정보 선택을 잘해야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는 좀 이 타이밍 이야기는 좀 많이 안 해주는 것 같고요. 예, 이 이야기가 좀 가장 와닿죠. 예, 종합주가 종합주가가 올라가도 못 오르는 주식이 있고 거꾸로 하락하는 주식이 있다. 이거는 그, 그 시절에 그 시장 성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금융 장세 같은 경우에는 너도 나도 다 같이 올라서 만들어진 종합주가이죠. 그러니까 종합주가라는 것은 전체 주식을 다 더해서 그 주식 수만큼 이렇게 나눈 거죠. 예. 그리고 그 종목 아니 전체 종목이 아니라 그 종목의 시가총액. 예. 그러니까 금융 장세에서는 뭐 엔비디아나 뭐 빅테크들 그다음에 나머지 이 소형주들까지 함께 같이 올라갔던 장이고 똑같이 이렇게 오르는 이런 장세이지만 빅테크들은 오르고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래서 같은 상승장이지만 소형주들은 오르지 못했던 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지수 차트만 보고 모든 종목이 올랐겠구나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음, 그래서 지수 차트가 올라가니까 내 종목도 올라가겠구나. 어,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로 이제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지금 테슬라도 주가 분석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앞으로 지수 차트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테슬라도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곱하기 2로 어려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지수 차트와 같이 움직인 경우에는 지수 차트를 분석하면서 이제 그 종목 차트를 분석하면은 두 개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종목 차트 분석이 지수 차트 분석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나스닥이 지난주에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하락 국면을 보여줬는데요. 막판에 이게 들어 올렸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오늘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추세가 깨졌어요. 분명히 추세가 이렇게 깨졌는데 이것을 빠졌고 여기에서 이제 이 차트의 이제 그 방향은 이렇게 해요. 예. 근데 여기서 카트가 되는 거죠. 지지가 되고 쫙 올리고 이렇게 올려버리면 하락할 자리에서 하락을 하지 못하면 음, 역작용으로 반대로 잘 올라간다.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그런 역사를 쓸 것인지 아니면 이제 올라갔다가 이 매물대의 저항을 맞고 이렇게 떨어질 것인지. 예.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차트 분석을 할 때 이제 좋은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이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추세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 이제 추세가 깨져가지고 이 뒷자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요 뒷자리에 와 있을 때,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올 때, 이 반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막 뭐 이틀간 급등을 하도 여기를 돌파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 뭐랄까 이제 주식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굉장히 이게 희망차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따라가다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잘 가면 뭐 다행인데, 근데 많은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이렇게 추세를 벗어난 이 뒷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이것이 그대로 성공을 가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예. 이게 이제 주식의 기본 그 원리죠. 음. 단순함, 단순함이 없다. 주식의 원리. 예. 단순함이 없다. 왜냐면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면 예, 주식을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숏을 치면은 더 떨어지고, 예.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와서 희망차 보일 때 가서 사면은 돈 벌고, 그러면 뭐 주식이 뭐 어려울 게 없죠. 따라서 주식의 기본 원리죠. 예. 그 이런 경우에 희망차게 쭉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자,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 이쪽에서 나오는 뭐 여기서 급락이 나와도 그래요. 예. 급락이 나와도 이 급락을 너무 점수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추세를 벗어난 여기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 그럴 때 그 급락을 신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뒷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기를 돌파를 해야지만 이제 또 다음 스테이지가 또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장을 볼 때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돌파하면은 이제 이걸 쳐주지만 요거 돌파하기 전까지, 신고가 돌파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아무리 막 멋지게 움직여도 거기에 홀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격언은, 예, 지수 차트를,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 그러니까 우리는 빅테크 빅7이니까 지수 차트와 함께 움직이겠지, 이렇게 너무 방심했던 것이 어, 이 전반기 때 그 방심했던 것이 그 실패의 주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그 투자 격언을 정말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타이밍과 종목의 선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승 타이밍이 펼쳐지는 시기에 나는 엔비디아를 살 것이냐, 테슬라를 살 것이냐. 그렇게 이제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스닥이 만약에 이제부터 조정 타이밍에 들어간다. 이 조정 타이밍에 어, 이제 어떻게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로 이제 조정 타이밍에 어, 그냥 뭐 빅테크도 떨어지고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동반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빅테크는 떨어지고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빅테크 쪽에서 숏을 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SO, XS처럼 이런 숏 종목을 이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처럼 이제 어,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니오, 그다음에 뭐 샤오펑, 뭐 리비안 이런 종목들처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종목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명암이 갈렸는데 한번 쭉 훑어보자면은 어, 모더나 여기는 많이 올랐구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여기는 그러니까 모더나가 이제 작년 10월 정도까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인데 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하락을 했을 때 잘 지켜봐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음, 좀 높은 확률로 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회사들이 부도가 좀 잘 안 나요. 그건 뭐냐? 부도가 잘 안 나는 회사들은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이게 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차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하락을 많이 한 이런 카누 같은 종목을 내가 저가 매수에 들어가야겠다.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전기차 쪽은 이 부도가 잘 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쪽 같은 경우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 화이자 같은 거 아마 지금 떨어져 있을걸요? 네, 이렇게. 예. 근데 제약 바이오들은 좀 이렇게 뭐 어떤 타이밍을 가지고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상하게 또 지내다 보면은 뭐 전염병이 돈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그렇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침체됐다가도 또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주가들이 이렇게 오르다가 떨어졌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화이자 같은 회사는 뭐 세계 제1의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마치 넷플릭스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 메타 아니 저기 넷플릭스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우수한 기업이 주가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 화이자 너무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경우도 이제 바닥을 잡는 거죠. 예. 근데 부도가 잘 안 나고 예, 이런 대형 이제 제약회사잖아요. 이제 요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여기 아니구나 퓨얼셀 이런 식으로 여기는 말고 근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동안 그러니까 이번 장세는 빅테크들이 만들어낸 장세고 상당히 그 빅테크와 달리 이렇게 리비안처럼 또 테슬라처럼 떨어진 종목들이 꽤 있어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조정을 들어가면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우선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이 나스닥의 이 1월부터 그러니까 저 11월이죠. 여기부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쭉 뻗어 올라갔는데 여기서 한번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 다음 타임 그러니까 뭐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러면 이제 A, B, C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5파냐 이걸 뭐 통으로 3파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여튼 조정 한번 했고 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조정을 했다가 가고 있고 조정을 했다가 이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조정했다 상승한 것이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예. 만약에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 120선을 깨고 내려온다. 조정이 조금 이게 깊게 들어가는 조정 타이밍을 이번 6월 달, 뭐 좀 심하면은 7월 달까지 가겠죠. 그럼 6, 7월 달에 하락을 하면 올해는 썸머 랠리가 없는 거죠. 음. 작년에 보면은 이 5월 달부터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6월, 7월 이렇게 썸머 랠리가 있었죠. 6, 7월. 그러니까 5, 6, 7 이렇게 썸머 랠리. 그리고 이제 뭐 여름이긴 한데 이제 가장 더운 이제 7, 8월 달에 좀 하락 이렇게 했죠. 음, 그래서 지금 타이밍은 뭐냐? 이제 조정을 하고 요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얼마나 뻗어 올라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건 뭐냐면 뻗어 올라가야 할 시세이고 자리예요. 예. 근데 여기에서 뻗지를 못한다. 그러면 확실한 저항을 만나게 되고 그 역작용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 이건 뻗어 올라가야 할 자리예요. must go. 예. 반드시 가야만 하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못 간다. 그러면 이제 역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잘 하는지 이런 경우도 빨리 회복을 해요. 그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때는 여기서 반등했고 바로 복귀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그 복귀가 좀 하루 이틀 늦어지면서 어영부영하면은 이제 좀 위험해지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것을 잘 살필 타이밍이고 이제 요 타이밍에 이 타이밍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를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좀 하락 좀 하겠구나 생각이 되면은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쇼도 친다던가. 예. 그러니까 이번 타이밍에 이제 하락을 이끄는 종목이 뭐가 될 것이냐. 예. 또는 이번 타이밍에 이걸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타나 버린다. 그러면은 이 상승을 주도할 종목, 그러니까 주도주죠. 그 타이밍에 주도주.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죠? 주도주를 사야 된다. 주도주 찾기. 소외주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타이밍과 종목 선택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